까요? 4번. 4번. 4번 해보자. 수익 함수 fx, gx의 그래프가 나온 것 같다. 이거에는 인데 fx, gx 고. 자, 우리 이거부터 한번 따져볼 거예요. fx보다 gx가 크다부터 먼저 한번 따져볼게요. fx보다 gx가 큰 부분 한번 보시면 어디냐면 여기 그림 보이시죠? 이만큼. 그리고 여기야. 보이세요? 그림 보면 보이시죠? fx가 gx보다 큰 부분이 이쪽 부분이고, 그리고 어때야 돼? 0보다 더 커야 돼. 그럼 0보다 크다는 말은 무슨 소리지?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여기 보시면 이쪽 파란 부분은 x축보다 위에 있지. 근데 이쪽 파란 부분은 여기 x축보다 밑에 있는 부분도 있잖아. 그래서 0보다 큰 부분만 걸러보시면 딱 이만큼과 이만큼인 거야. 여기까지는 잠깐만. gx랑 fx를 거꾸로 했나? 아이 죄송합니다. 다시 좀 해볼게요. 다시 다른 것부터 한번 따져봅시다. gx가 fx보다 큰 부분 여기 있고요. 그 중에서 얘가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 여기까지네. 따라오시나? 여기가 몇이냐? 마상. 여기가 몇이냐? 3. 그래서 어디까지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잠깐만. gx가 fx보다 크고 0보다 커야 돼. 여기가 fx잖아. 다시요. 다시. 이 부분이, 이 파란 부분이 어디냐면, 다시 그래야 되잖아. 좀만 다시 하자. 하고, 이렇게 하고요. 파란 부분이 어디 있냐면, 여기야. 그죠? 그리고 노란 부분을 이거로 봐야죠. fx가 0보다 크다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fx가 0보다 큰 부분은 어디냐면 여기와 여기야. 맞지? 맞죠? fx가 0보다 큰 부분,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 여기까지 됐지. 자, 근데 이 노란색이랑 파란색이 겹치는 부분 한번 볼까? 이걸 이제 세로로 끊어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야. 겹치는 부분은 세로로 끊어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여기다 끊어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 구간들 중에서 파란색과 노란색을 둘 다 만족하는 부분은 여기밖에 없다는 거 보이세요? 둘 다 만족하는 부분이 여기밖에 없죠? 여기가 어디냐면 마상, 마이. 그래서 이렇습니다. 끝. 3번. 3번.
자, 이거부터 얘부터 먼저 해볼게요. 얘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절대값이 여러 개 있으시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큰 절대값은 fx의 전체 절대값을 하겠다는 말은 x축보다 밑에 있는 걸 접어 올리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건 제일 마지막에 감안을 하시면 되고, 그 제일 큰 절대값 말고 안에 있는 걸 먼저 그린 다음에 걔를 접어 올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지. 알겠지? 얘는 대수로 풀기보다는 대수로 풀어도 상관은 없는데, 네. 그럼 좀 길어지니까 대수로 풀기보다는 제가 기하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로. 이거 많이 해봤죠? 해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뭘 그릴 거냐면 얘를 그릴 거야. 이건 세 군데로 나뉘지. 마사보다 적을 때는 마이너스겠죠. 근데 얘가 어떻게 풀려? 됐나? 그리고 이렇게 되면 누구의 부호가 바뀌어? 여기 플러스로 딱 바뀌죠. 얘가 플러스로 바뀌면 플러스 x 빼기 x가 날아갈 거고, 여기 4 여기 플러스 1이라서 5가 될 거예요. 세 번째 1보다 수가 같을 때, 그러면 양양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됐다. 그럼 이 녀석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시면 되냐면 여기다 그럴까? 얘를 너무 크게 그렸네. 마사 1대 5, 그 다음에 저 1, 1일 때도 5. 그래서 보시면은 기울기만 한번 봐봐. 마이너스에서 와서 0이었다가 2로 가죠. 마이너스에서 와서 0에서 평평하다가 2로 올라가게 생긴 모양일 거야. 됐어요? 그치? 자, 이 녀석의 그래프인데 여기다가 뭘 하겠다고? 전체 절대값을 붙이시겠다고. 근데 우리가 그림 나온 걸 보니까 어때요? 다 0보다 크죠? 절대값을 해서 원래는 밑에 x축보다 밑에 있는 건 접어 올려야 되는데 접어 올릴 필요가 없어졌죠. 그럼 이제 우리가 뭐만 하면 돼요? 6보다 작거나 같다만 하면 되는 거야. 6이 어디 있냐면 5가 여기 있으니까 6이 여기쯤 있겠지. 맞아요? 그럼 만나는 거 보시면 요때 한번 만나고 요때 한번 만난다는 게 잘 보이시지? 됐나? 그래서 6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라고 하면 어디 부분이겠죠? 얘보다 아랫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되시나? 되시죠? 그럼 이 부분을 이제 구하려면 뭐 하면 돼? 이 점의 좌표 구하고 이 점의 좌표 구하면 끝나는 거야. 이해가 되시나? 근데 이제 우리가 기울기 기하로 했으니까 끝까지 기하로 한번 가보자면, 얘 기울기가 2였지. 2는 한 칸 갈 때 2칸 올라가잖아. 좀 잘 생각을 해봐라. 여기서 요 점에서 요 점까지 가는데 지금 y값이 한 칸 간단 말이야. x값은 얼마 같겠어요? 2분의 1 올라가지. 그래서 1에서 여기가 2분의 1이어야 기울기가 띵띵 하면 2인 거야. 이해가 되니? 그래서 1에서 2분의 1만큼 오면 되니까 얘가 2분의 3 되는 거야. 이해가 되니?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이렇게 직각삼각형 그려보시면 이거의 y값 증가율은 1이니까 이 녀석은 정확히 2분의 1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에서 2분의 1만큼 빼시면 마이너스 2분의 9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가 되니? 그러면 이렇게 되는 모든 정수 x값의 합을 구하시오니까 이제 카운트 하시면 되지. 빼기 2분의 9에서 등호 있나? 네. 이게 이제 최종 범위인데 2분의 9. 최종 범위인데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정수의 개수는 마사 하고 이렇게 6개겠죠? 되겠어요? 카운트 답이 뭐예요? 답이요?
자, 합을 구하시죠. 이거 다 더하시면 되죠. 마이너스 9. 다음에요. 10번 10번. 10번. 다음 정 6면체의 8개의 꼭지점 중 서로 다른 세 점을 택하여 그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을 만들다고 한다. 모서리의 길이를 k라고 할 때 빗변의 길이가 루트 3k가 되는 직각삼각형의 개수를 a, 정육면체의 두 모서리를 공유하는 삼각형의 개수를 b라고 해봅시다. 그때 이거의 값은 이거 해볼게요. 잘 봐라 얘들아. 여기가 k야. 여기도 k야. 이만큼도 k야, 맞지? 그러면 이렇게 근 이 대각선이 루트 3k인 거 혹시 아시겠어요? 이런 거 많이 해봤잖아요, 그죠? 응. 이걸 빗변으로 가지는 직각삼각형이 몇 개냐 이 얘기야. 이걸 빗변으로 가지는 직각삼각형이 몇 개냐 이 얘긴데 한번 봅시다. 보시면은 일단 요거 하나다가 한번 생각을 해봐. 약간 이런 직각삼각형 하나 생각할 수 있죠. 됐나? 또 뭐도 되냐면 이것도 되죠. 이렇게도 직각삼각형이잖아. 이렇게도 하나 생각할 수 있을 거야. 얘도 하나 생각할 수 있겠지. 됐나? 그러면 요거 빗변 하나당 만들 수 있는 직각삼각형은 두 개밖에 없는 거 보이세요? 딴 게 혹시 더 있을까? 점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일단 얘랑 얘를 포함해야 되니까 딴 게 더 있는지 체크하는 건 이런 거지. 빗변을 포함한다는 말은 요 점이랑 요 점은 무조건 들어간다는 소리잖아. 그지? 이 변을 포함해야 되니까 이 변을 구성하고 있는 요 두 점은 포함해야 되고 여기에서 다른 한 점만 정하면 되는 건데, 그죠? 우리가 요 점을 정하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이고 요 점을 정해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인데 예를 들어 뭐 이 점이라던가 이것도 직각삼각형이잖아. 보이세요 혹시? 요거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만들면 직각삼각형이잖아. 이렇게 만들면 이거 직각삼각형이죠. 보이세요? 네, 더 있네요. 그래서 얘랑 얘 말고 점을 선택하는 거가 여기 하나 있었고 여기 하나 그리고 이 맞은편에도 하나 하면 직각삼각형 만들 수 있겠죠. 따라오세요. 있을 거고 혹시 이 점도 되나? 되죠. 왜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만들어봐봐. 직각삼각형이잖아. 직각삼각형이잖아. 이거 직각이잖아. 보이세요? 아하. 그러면 얘랑 이제 마주보는 얘도 되겠죠. 됐나? 그럼 빗변 하나당 만들 수 있는 직각삼각형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 6개겠다. 됐나? 되시겠죠? 저거 빗변이 몇 개 있죠, 총? 이거 빗변이 총 몇 개 있지, 이거? 루트 3k짜리 빗변이? 4개 있지. 보이세요? 이거 하나. 또 뭐 있지? 이거 하나. 또 뭐 있어요? 이거 하나. 또 뭐 있지? 요거 하나 있고. 그렇죠? 되시나요? 일단 그래서 이게 하나당 6개인데 이게 4개 있으니까 총 24개 있겠다. 여기가 제치. 이게 우리가 원하는 A고요. 두 번째로 잠깐만. 제가 먼저 확인 한번 해보고. 네, 맞네요. A가 그래서 맞고요. B 한번 봅시다. 정육면
정육면체의 두 모서리를 공유하는 직각삼각형의 개수를 B라고 할 때라고 했습니다. 해볼게요. 정육면체의 두 모서리를 공유하는, 그러니까 정육면체를 하나 새로 그리자. 자, 정육면체의 두 모서리를 공유하는 삼각형의 개수예요. 모서리가 일단 두 개 있어야 돼요, 그죠? 두 모서리를 공유하는 삼각형의 개수를 B라고 할 때인데, 네, 그러니까 모서리를 잠깐만 세 개를 쓸 수 없지. 좋아. 두 개를 쓸 수 있는 삼각형이 몇 개 있냐? 라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네, 예를 들어 요거 하나를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얘로 간다고 치면 얘를 사용하는 저 직각삼각형인 거잖아. 그래서 만약에 요거랑 붙어있는 녀석은 요거니까 뭐 요런 거 하나 해봅시다. 됐나요? 그러면 일단 연결하면 직각삼각형 하나 나오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변 두 개를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순간 기본적으로 삼각형이 만들어져 버리는 거죠. 나머지 변 두 개는 연결되니까. 이거 두 개는 자동 연결이잖아. 그지? 그럼 이거 하나당 여기 있을 때 여기 하나, 요거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네 개가 일단 있죠. 됐어요? 그리고 만약에 얘랑 혹시 떨어져 있는 변을 공유해가지고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나? 떨어져 있는 변을 공유해서는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가 없죠. 그럼 사각형이니까. 좋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그치. 자, 제가 요거 하나 기준으로 잡았을 때 만들 수 있는 직각삼각형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해서 4개였어, 맞지? 그래서 이거 하나 잡았을 때 4개고요. 근데 모서리가 총 몇 개 있냐면 12개 있어요. 그래서 12개 하시면 되는데 다만 얘를 기준으로 잡아서 얘를 그 삼각형을 이루는 두 변으로 생각하는 것과 얘를 기준으로 잡아서 얘랑 붙어있는 얘를 삼각형으로 이루는 두 변으로 생각하는 건 같잖아. 그러니까 둘은 중복이 생긴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이것 먼저 뽑고 얘를 나중에 뽑는 거랑 얘를 먼저 뽑고 얘를 나중에 뽑는 건 중복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얘를 두 개로 카운트할 게 아니라 한 개로 카운트 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뭘 해줘야 돼? 2분의 1을 해줘야 돼. 중복제로. 그러면 24개. 다 했다. 얘가 B입니다. 2A 더하기 B 하시면 되겠죠? 다음이요. 8번이요. 8번.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소수점 아래에서 반올림한 값이 이것과 같다고 한다. 일단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이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얘는 정수겠다, 맞지? 정수겠죠? 얘가 정수일 거고요. 잘 생각을 해보시면 2x 플러스 10을 했으니까 좀 더 줄일 수 있지. 얘는 짝수여서 짝수야. 정수 중에서도 아마 짝수가 아닐까? 여기까지 됐지? 요 정도는 이제 생각을 해주시고, 사실 뭐 이게 저게 정수면서 짝수다라는 게 저걸 푸는데 그렇게 큰 도움은 되는 건 아닌데 저기까지만 해놓고요. 자, 그럼 생각을 해봐. 얘를 반올림했다고 했어요. 반올림해서 제가 됐다면 요 녀석의 범위는 어디에서 어디쯤 될까? 2x 플러스 10과 10의 그 근처에 있겠죠. 얼마나 근처에 있지?
이거는 이제 숫자로 예를 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잘 봐. x를 반올림해서 옆에다 넣을까? x를 반올림해서 5가 됐대. x를 반올림해서 5가 됐대. 그러면 x의 범위를 구해봐 라고 하면 어디에서 얻을까요? 아니 돼요.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뭔 거야? 이건 거야. 이해가 되시죠? 다 했습니다. 양변에 2 곱해서 정리합시다. 그럼 얘는 20 그래서 1 빼면 19 21. 자, 이거 풀고 이거 풀면 마무리 되겠지. 마무리도 뭐 한번 해봅시다. 모든 실수 x 값이야. 풀어보시면 70, 53. 53이라. 53이 뭐가 되나? 이거 소수 아니야? 어라? 잠깐만. 계산을 혹시 뭘 잘못했나? 이분의 1 빼기 2분의 1이 어딘데? 까 4x. 어? 더러운 게 맞나? 값이 좀 더러운 게 맞는 듯 합니다. 숫자가 일부러 더럽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얘는 크거나 같다니까 좌우로 가지. 근을 구해야 되잖아. 근 구해보시면 근의 공식 써보시면 x가 a 반근의 공식 쓰면 a분의 빼기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빼기 ac 그래서 106이야. 5r 2분의 플러스 요거겠죠. 계산 한번 해보시면 루트 몇이죠? 119 5r 이거야. 되시나요? 자, 그래서 요거 하나 구해놓고요.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밑에 것도 해봐야죠. 119 해봤으니까 다음 것도 한번 해보죠. 저거 오른쪽에 거 요거 한번 해보시면 이게 0보다 작다 이렇게 해요. 2로 나누시면 인수분해 안 되죠. 5하고 7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근의 공식
작다니까 사이값이 나올 거니까 근해 공식 한번 써봅시다. 2a분의 빼기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빼기 4ac 225에서 4, 32, 4, 5, 20이니까 140 얘는 2분의 계산하면 2분의 100 아니지 85 됐나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숫자가 더러우니까 확인 한번 해볼게요. 119 123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유가 뭐지? 21이잖아 51이잖아 다시 2만 맞네 21을 빼면 얘가 70이 아니라 51이죠. 숫자가 이상하다 했다. 이렇게 돼야 되고 그러면 이제 이거 근해 공식 써보시면 다시 a분의 빼기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똑같고 안에 숫자만 하면 되겠다. b 프라임의 제곱 빼기 ac 하면 얘가 140이 아니고 102 계산하면은 123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구해야 되냐면 쟤를 그래서 이제 얘를 2x 플러스 10에서 정수다를 이용해가지고 이거 구간을 한번 구해볼 건데 어차피 2x에서 10을 더해서 정수라는 말은 2x만 보셔도 10을 더해서 정수니까 2x는 정수겠지. 그래서 우리가 2x의 범위를 한번 구해볼 건데 2x의 범위를 구하려면 양변에 2를 곱하시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양변에 2를 곱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볼 건데 일단 루트 119가 몇 정도 되냐면 11이 120이니까 10점 얼마겠네. 그렇죠? 123이 얼마쯤 되냐면 11점 얼마. 그러면 요 녀석이 얼마 정도 되냐면 얘가 10점 얼마니까 4점 얼마 그리고 얘는 25점 얼마 그러면 요 녀석은 3점 얼마 그렇죠? 얘는 11점 얼마니까 26점 얼마 그러면 이거랑 이거에 겹치는 부분이 어디죠? 잠깐만 그렇지 3점 얼마 쟤는 4점 얼마니까 이렇게 되겠네. 요거하고 저쪽이 좀 겹치죠? 이렇게 저거 이게 3점 얼마 4점 얼마니까 이렇게 겹치잖아. 그 다음에 여기가 26점 얼마 얘는 25점 얼마니까 요거랑 요거도 겹치죠. 그래서 됐다. 자 그러면 생각 얘는 3점 얼마 얘는 잠깐만 얘가 4점 얼마 사이에 있는 정수 2x는 누구죠? 4겠지. 그 다음에 이거랑 이거 사이 잠깐만 둘 다 맞축하는 이야 뭐야? 모든 실수 x 값을 합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이거 또는 얘는 얼마냐면 26점 얼마 11이니까 얘는 10점 25점 얼마 이 사이에 있는 정수 2x는 누구야?
26이지. 따라가요? 25점에서 26점 얼마 사이. 자 일단 EX가 4니까 X는 이때는 2고요. 이때는 X가 13이겠죠. 이렇게 보는 문제입니다. 일부러 숫자를 깨끗하게 안 줬어. 일부러 숫자를 깨끗하게 안 줬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근해 공식도 다 알고 있고 하지만 숫자를 깨끗하게 안 주면 그 오답률이 확 올라갑니다. 다들 그 뭐야 온실 속의 화초 마냥 예쁘게 인수분해 되는 것들만 여기 잘 풀다가 인수분해가 이렇게 안 되는 녀석이 나오면 갑자기 멘붕이 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걸 해볼 생각을 못해. 이런 걸 해볼 생각을 못하고 뭐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못 풀어요. 이렇게 안 풀리는 거지.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다는 걸 좀 봐줍시다. 이거에 대해서 요약을 하자면 이런 건 거야. 우리가 2차 x에 관한 2차식이 있고 뭐 얘가 뭐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게 있으면 그죠? 이 녀석의 범위는 어떤 식으로 나온다? 이 녀석의 근을 구해서 사이값으로 나온다. 맞지? 근 두 개 구해가지고 만약에 2차식이 이렇게 와서 뭐 0보다 크다 이런 게 있으면 이 녀석의 근은 어떻게 나온다? 좌우의 값으로 나온다. 그치? 이거 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 맞지? 근데 우리는 이때까지는 다 인수분해 되고 예쁜 애들만 했었었는데 인수분해 안 되고 숫자가 들어오니까 이런 거 생각하기가 좀 어려웠을 수 있다. 됐나? 그래서 근해 공식을 써서도 똑같이 이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내용이에요. 또요? 10번 답 72였나요? 네, 몇 번이요? 10번 답이 10번의 답이요? 예, 72. 또 있나요? 또 해보세요. 11번이요. 11번이라 11번 이거 얼마 전에 하지 않았니 얘가? 뭔가 얼마 전에 한 거 같은데? 혹시 안 하셨나요? 뭔가 쌤 같은 데 있었던 거 같은 문제인데 한번 해봅시다. 자, 원이 4개 있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1, 2, 3, 4래. 제일 작은 원의 넓이는 파이일 거고, 두 번째는 4파이에서 파이 빼니까 3파일 거고, 세 번째 요만큼의 넓이는 9파이에서 4파이를 빼니까 5파일 거고, 마지막은 이제 16파이에서 9파이를 빼면 7파이가 이렇게 나오겠죠? 각 영역의 넓이는 파이, 3파이, 5파이, 7파이 이렇게 나오고요. 두 번째로 뭐라고 그랬냐면 세 가지 물감의 색을 칠하여 색출된 문양을 만들려고 한다.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자, 숫자는 색깔은 3개. 그리고 각 영역은 한 가지 색으로 칠하고 이웃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깔을 칠한다. 세 가지 물량은 10통 이하에만 사용할 수 있고 한 통으로는 A만큼 넓이만큼 칠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A 넓이가 지금 파이잖아. 그러니까 같은 색깔을 총 10파이까지 쓸 수 있는 거야.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서로 다르게 색출된 문양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해볼게요. 우리가 일단 영역은 4개, 색깔은 3개니까 어떻게 칠하겠어요? 당연히 같은 색깔이 2개가 있겠죠. 두 영역을 같은 색깔로 칠할 거야. 그래서 두 영역을 같은 색깔로 칠하고 나머지 영역들을 다른 색깔로 칠하면 되겠다. 맞지? 자, 그렇게 할 거니까 두 영역을 우리가 칠할 수 있는데 그 색깔 하나당 10파이까지밖에 없으니까 그 같은 색을 칠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게 좀 제한적이죠. 그럼 한번 봅시다.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여기 A하고 C를 같은 색으로 칠할 수 있어요. 맞죠? A하고 B는 붙어 있으니까 같은 색으로 칠을 못 합니다. A하고 C만 같은 색으로 칠할 수 있고요. 또 뭐 있죠? A하고 마지막 이렇게 같은 색으로 칠할 수 있죠. 또 뭐 있죠? B하고 D도 딱 10파이니까 같은 색으로 칠할 수 있지. 이게 다죠.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죠. 됐니? 그래서 같은 색을 칠할 수 있는 녀석이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색깔이 3개 있다고 했지. 3가지 색 중 같은 색깔을 칠할, 그러니까 두 영역을 칠할 색깔을 결정하는 것이 3개야. 됐니? 이 색깔로 색 중에 하나를 골라서 두 영역을 칠할 거야. 근데 그 두 영역을 칠하는 경우의 수가 3가지지. AD, AC, BD 맞지? 그래서 AD를 할지 AC를 할지 BD를 칠할지 결정하는 것이 3가지입니다. 이해가 되니? 만약에 그래서 3가지 색 중에서 파란색 색깔을 결정을 했고 그 파란색으로 AC를 칠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색깔이 이렇게 되는 거야. AC를 이렇게 칠을 하는 것이. 됐니? 좋아요. 이제 색이 2개 남았고 영역은 2가지. 그러니까 뭐 하면 돼? 여기 2만 하면 되죠. 됐어요? 그래서 뭐 빨강 노랑이 남았다. 그러면 빨로냐 못빨이냐? 이거 답이 잠깐만 답이 잠깐만. 이거 열통 이하만 쓰는 거 아니에요? 예. 76 문제 없는데. 9 16에서 9 빼면 135. 저희도 문제는 없는데. 어라? 3개. 이게 뭘 잘못했지? 잠깐만요. 같은 색만 2개를 사용할 수도 있나? 잠깐만 문제를 다시. 좋아요. 거기 잘 읽어보시면 3가지 색을 다 사용한다는 말이 없어요. 3가지 색을 다 사용한다는 말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2가지 색깔로 칠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요거는 3가지 색을 다 사용하는 케이스가 요거고요. 요게 이렇게 되는 거고, 색을 2개만 사용할 수 있어. 색을 2개만 쓰겠다는 소리는 뭐냐면 둘둘을 칠하겠다는 소리지. 그럼 봐봐. 만약에 AC를 하고 BD를 하면 얘가 더해서 6, 얘가 더해서 10이니까 딱 되죠. 그리고 만약에 AD를 하고 BC를 하려고 하면 BC가 붙어있어 안 될 거고요. 그리고 딴 거는 되는 게 없네요. 그래서 AC하고 BD를 같은 색깔로 칠할 수 있겠다. 이거 이해되니? 그래서 AC랑 BD를 같은 색깔로 칠한다고 치면 자, 생각을 해봅시다. 색깔이 3개죠? 그 중에서 2개만 고를 거야. 그게 32죠. 자, 2색깔을 골랐어. 걔네들을 둘 중에 누가 AC를 칠하고 누가 BD를 칠할지 결정하는 게 2가지겠지. 얘가 6입니다. 그래서 18이랑 6을 넣으시면 이렇게 마무리되는 문제. 문제를 잘 읽으셔야겠어요. 3가지 색을 다 쓴다는 말이 없어. 3가지 색을 다 쓴다는 말이 없고 그냥 구분되도록 열통 이하만 조건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2가지 색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AD랑 BC도 되는 거 아니에요? BC는 붙어 있잖아. 붙어 있는 영역은 같은 색깔로 칠할 수 없습니다. 자, 또요. 15번. 잘 안 보이네.
그렇다고 칩시다. 이렇게 있는데 두 점 이상을 지나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해볼게요. 전체 12개니까 12개 중에서 2개를 뽑으면 직선 하나가 만들어질 거예요. 맞지? 다만 어떤 걸 빼줘야 돼요? 중복되는 걸 제거해줘야 돼요. 중복되는 거 한번 보시면 4개가 한 직선 위에 있는 케이스를 제거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 직선 위에 있는 4개 중에서는 어떤 2개를 뽑더라도 똑같은 직선이 나올 거니까 4C를 제거해 줄 건데 이게 몇 개 있냐면 하나, 둘, 3개 있으니까 3개를 제거해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제거해 버리면은 직선 요 하나 있는 원래는 이 4점으로 만들 수 있는 직선은 한 개만 나와야 되는데 그죠? 이게 다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뭐 해줘야 돼요? 직선 3개에는 한 개씩 카운트한 요 3개는 더해줘야 됩니다. 됐나요? 됐죠? 자, 두 번째로 4개가 한 직선이 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죠. 3개가 한 직선이 있는 거 4개, 대각선 5, 6, 7, 8. 더 있나요 혹시? 없죠? 없죠. 자, 32로 만들 수 있는 거 총 8개를 빼주시고 대신 8개는 더해 주셔야 됩니다. 됐나요? 끝. 계산하시면 나올 것 같아요. 끝. 19번 답이 뭐였죠? 19번. 19번은 답이 2번입니다. 저 17번 질문이요. 17번 질문이요. 17번은 왜 못 푸셨어요? 몰라요. 별표 같은 답이 다른데요. 아니 그냥 다시 풀어볼게요. 아니요, 그냥 할게요. 네. 자, 이거는요. 원래는 내 의도는 규칙성 찾아봐라 해요. 규칙성 찾아봐라 해요. 그러면 4에서 여기 8, 4, 1 해서 5, 4에서 8, 4, 1 해서 5 이렇게 되는 거고 한 번 더 하시면 32, 20, 52 더럽잖아. 네. 20아니에요? 네? 8... 8, 4, 32, 5, 4, 20인데 지금 보시면 아이 지금 잘못했잖아. 아이 다시 16, 4, 22 4, 1에서 5고요. 이게 16, 4에서 20이고요. 4, 1에서 5입니다. 이걸 약간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 5로 끄집어내시면 그럼 우리는 이제 이 생각을 할 수 있어. 아, A제곱은 5A구나. 따라오시죠. 그럼 이제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A 28이에요. 그러면 얘는 A제곱에 14승이잖아. 얘는 5A에 14승이잖아.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이제 또 너무 더럽고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여기다가 하나를 더 곱해서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인 거고 하나를 더 곱해서 여기다가 A 하시면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인 거고 그러니까 약간 어때요? 요거 숫자보다 하나 적지 그치? 그래서 A의 28은 이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성분의 합을 물었으니까 저 5의 27승과 A의 모든 성분의 합을 계산해서 곱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되는 문제입니다. 뭐
지금쯤 잠깐 쉬었다가 해볼까요? 쉬었다 갑시다. 케일리 해밀턴을 쓰면 좀 더 쉽게 풀립니다. 이걸 해보지 않아도 케일리 해밀턴으로 빼기 a 플러스 d a 플러스 ad 마이너스 bc 하면 0 이렇게 되잖아요. 결국 요거에서 얘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케일리 해밀턴을 써보시면 제가 그 얘기했죠. 케일리 해밀턴은 언제 사용한다고 했지? 그렇지. 거듭 제곱이 뭐가 좀 나오고 막 이런다. 그러면 케일리 해밀턴을 쓰시면 되는데 거듭 제곱이잖아. 없는 게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케일리 해밀턴을 쓰시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다. 다음이요. 9번이요. 19번. 네. 태야. 네? 오케이. 뭐 알러지가 있어요? 아까부터 쩍거리네. 감기인가? 에어컨을 세게 틀어서 그런가? 뭐 일단 해보도록 합시다. 19인가요? 네. 네, 가봅시다. 2차 정사각 행렬에 대해서 a제곱이 이거가 성립할 때 이 녀석과 같은 행렬은입니다. 이거잖아요. 혹시 그 뭘 해보고 싶을까? 여기서 주어진 게 a제곱이잖아. 그러니까 뭘 해보고 싶어? a를 곱해보고 싶지.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보고 싶은 거야. 이렇게. 그러면 오른쪽에도 a를 곱해야 되잖아. 맞지? 이 녀석은 요거니까 계산이 가능하고 계산을 하시면 빼기 x 빵 0 y 라고 쓸 수 있겠네. 자, 이렇게 써놓고요. 구하라고 하는 거 한번 보시면 a에 x 플러스 p y에 a에 y 플러스 q거든요. 이건데 얘를 양분리가 잠깐만 양분리가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럼 얘가 뭐냐면 PQ고 얘가 뭐냐면 빼기 X, Y거든. 되겠어요? 이렇게 푸는 문장입니다. 할만하시다. 여기서 쓰는 거 중에서 이제 기억하셔야 될 거를 짚어주자면 이런 거예요. 시작은 이거예요. a제곱이 있네? 제곱 만들어주고 싶은데 얘를 곱하자. 여기 시작이고요. 두 번째로 이거 분리된다 정도. 이게 이제 두 가지가 포인트겠어요. 이 문제는. 자, 다음은요. 또 질문을 해보아라. 은근 행렬을 많이 풀렸더라 얘들아. 왜 행렬을 많이 풀렸을까? 행렬 문제를 좀 뽑아줘야 되나? 질문 다 했네요 그러면? 좋아요. 더 없는 듯하니 요거는 이제 오늘 요걸로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생각보다 여러분 많이 틀렸어요. 그 틀린 거 피드백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풀어보시고요.
피드백은 어떤 걸 해야 되냐면 맞출 수 있었는데 틀린 문제.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맞췄을까 하는 그런 문제 있죠. 그런 문제 위주로 피드백을 해보세요. 이러하게 풀었으면 맞았을 텐데 어떻게 푸는 바람에 틀렸다. 이런 거를 피드백 하셔서 다음에 맞출 수 있도록 만드시면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 다시 풀어보고 풀이를 들어봐도 생각을 해보니까 다시 풀어보고 풀이를 들어봐도 내가 풀기는 힘들 것 같은 문제다. 그러면 걔는 어차피 피드백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런 문제는 원래 못 풀었을 거니까 지금 실력으로는. 그래서 원래 못 풀었을 거니까 걔는 실력을 올리는 수밖에 없지. 그래서 그런 거는 피드백 할 게 없고요. 내가 풀 수 있었을 것 같은 문제인데 틀린 문제. 그런 거 위주로 피드백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강아지를 좀 꺼내볼까요? 강아지 뒤에 그러니까 다 했는지 확인을 안 해요. 다 했어요. 어때요? 좀 더 해도 됐지? 요금 요게 우민이는 다 있나? 오, 뭐 마음을 다시 고쳐먹은 거예요? 수학도 열심히 하기로 했어요? 네? 좋아요, 좋아요. 너는 아예 없어? 잃어버렸어? 다행이다, 다행이야. 너는 좀 했나? 끝까지 왔죠? 딱 하시고. 앞에 것도 좀 풀어봐야 되는데 요거 야금야금 원래 지금 숙제 나가는 거 있죠? 그걸 푸시면서 시간을 조금만 더 늘려서 앞에 것도 살짝 풀어보세요. 알겠죠? 넌 다 했냐? 저는 뽕수를 다 맞았어요. 짱이죠. 오, 아는 거랑 모르는 게 명확하구나. 그러니 다 했겠지? 좋아요. 요거 강아지는 제가 똑같은 걸 다시 뽑아 드릴 테니까 걔는 아니? 뭐야? 저번에 와서 좀 풀더니 그래도 많이 풀었네? 책장을 안 할 거야 너. 이거 언제 할 거야? 너 그래 그때마다 와서 하세요. 강아지는 제가 똑같은 걸 뽑아드릴 테니까 오답용으로 하나 뽑아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틀린 거랑 몰라서 설명드리거나 또는 바쁜 거 있죠? 그런 것들만 다시 체크해서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그거는 다음 시간에 드릴게요. 자, 다음으로 이거 강아지 질문 이제 한번 해봅시다. 188이요. 188 188 를 만족할 때 2010 더하기 2010 자 보자. 일단 우리가 이런 게 나오면요 어떤 생각을 하시는 게 좋냐면 약간 그거 아시죠? 이런 모양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 연립 방정식에서는 순환형이라고 했어. 혹시 기억나시나? x하고 y 자리 바꿔도 똑같은 거. a하고 b 자리 바꿔도 저 식은 똑같은 식이잖아. 그치? 같은 식이라서 a, b 자리를 바꿔도 같은 식이 같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a가 a에서 성립하는 것은 b에서도 성립한다.
왜? 전에 바꿔서 똑같은 식이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얘를 이렇게 보는 거야. 여기서 b 대신에 구하라고 하는 건 나중에 봐. b 대신에 해서 여기다 집어넣어. 풀면 오른쪽으로 넘기면 짠. 뭘 곱하고 싶지? 곱하고 싶으시지? 그러면 짠. 되세요? 되시죠? 다 했다. 다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A가 성립하면 B도 똑같은 게 성립한다. 됐지? 다 했습니다. A의 2010 어딨지? 2010 얘는 우리가 이제 3단위로 나누잖아. 근데 얘는 6승을 해야 2가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6개가 함박될 거예요. 그치? 6으로 나눠볼게요. 6으로 나눠보시면 몇이죠? 하면 6, 3, 18 6, 3, 18 맞나? 30 30이니까 6은 나눠 떨어지네. 아 맞네. 나눠 떨어지는 게 맞네요. 335. 그럼 뭐야? A 6승은 2잖아. 335 하면 2겠네? 그러면 B의 2010도 뭐겠어요? 2겠죠? 둘의 합을 물었으니까 뭐겠어요? 2지 뭐. 됐나? 끝. 끝. 200이 202. 아하. 이거에 약하구나. 똑같은 거잖아. 그러면 앞에 걸 풀었으면 뒤에 걸 풀 수 있지 않을까? 해볼까요? 똑같습니다. A 얘는 근데 저 뭐야 오메가가 안 되죠. 오메가 문제처럼 해서 3승을 못 만들잖아. 그래서 오메가가 안 되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럼 이렇게 가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기획 한번 볼게요. 기획. 그럼 이게 아니라면 약간 이거 생각하는 거지. 될 것이고 계산하시면 얘가 2 A가 빼기 2니까 됐나? 좋아요. 그래서 얘가 3이냐 하면 맞아요. 얘는 한번 가보시면 AN 플러스 2 BN 플러스 2 하면 저거랑 갖고 저거는 저거 더하기 저거랑 같냐? 얘냐? 라는 거네요. 한번 해봅시다. 얘는 약간 얘는 약간 뭘 써야 하냐면 이거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여기다가 말이지. 두 개니까. 이렇게 한번 곱해볼 수 있죠. 왜냐면 어차피 A 더하기 B는 2이기 때문에, 그죠? 곱해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곱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요거를 이렇게 전개를 한번 해보시면, 아이 이게 아닌가? 해보자 일단. 하고 요거랑 요게 만나면 플러스, 요거랑 요게 만나면 이렇게 되지. 여기서 A, B는 약간 요렇게 분리할 수 있죠. 얘도 약간 이렇게 분리할 수 있지. 맞나? 그러면 A, B가 빼기 2니까 빼기 2를 여기 집어넣으시면 얘가 빼기 2로 사라지고 얘도 빼기 2로 사라지니까 그럼 얘가 이렇게 되지. 뭐가 이상한데? 잠깐만. 얘랑 얘가 맞는, 플러스 1이 돼야죠. 죄송합니다. 요거 플러스 1이 돼야죠. 됐어요? 자, 그럼 이 식을 한번 잘 봐봐. 결국 얘는데 얘는 어차피 2니까 없잖아. 그치? 그럼 얘랑 얘가 같은 거지. 그치? 얘랑 얘가 같은 거지. 그래서 빼기 b의 n-1, a의 n-1을 왼쪽으로 넘겨보시면 얘는 남아있고 얘가 왼쪽에 있고 얘들이 넘어가니까 a네. 이렇게 되는 거야, 맞지? 됐죠? 자, 일단 식을 이렇게 적어놓고 나니 여기에 이제 n자리에 n 플러스 1을 딱 집어넣으시면 조식이 요식이랑 똑같죠? 보이시나? BA의 n 플러스 2, B의 n 플러스 1, A의 n 플러스 1, B의 n 플러스 1, A의 n, B의 n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를 시작을 A n승, B n승으로 안 하고 더하기 1, 더하기 1로 해서 풀었으면 얘가 n 플러스 2, n 플러스 2, n 플러스 1, n 플러스 1, n 됐을 거라고. 그러니까 얘랑 조식이 같은 식이니까 성립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요거 이해되니? 어려워요? 할만하시죠? 할만하시죠? 다음 가볼까요? 다음 가보시면 디귿 한번 해볼게요. 디귿. 디귿이 A 9 더하기 B 9는 76이냐? A 9 더하기 제 뭐냐인데 A 9 더하기 B 9는 이제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어디에다가 넣을 거냐면 여기 니은식에다가 넣을 거거든요. 이렇게. 구하고 싶은 건 A9 더하기 B9야. 그러니까 N자리에 뭐 집어넣고 보시면 되겠어요? 7 집어넣으면 돼. N자리에 7 집어넣으면 A9 더하기 B9는 A8 더하기 B8에다가 A7 더하기 B7이 되고요. 그럼 다시 A8 더하기 B8은 여기다가 6 집어넣은 거랑 똑같이. 그러면 얘는 A7 더하기 B7에 A6 더하기 B6이라고 같고요. 77도 이거를 쓸 수 있죠. 되겠니? 이런 식으로 적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적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몇 개가 나올까요? 잠깐만. 네. 알고 있는 건 저밖에 없는데. 이러면 이게 몇 개가 나올까? 잠깐만. 쟤를 해서 7이랑 6으로 했다. 그러면 7은 2배. 7을 2배. 걔를 이렇게 하면 6을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얘를 그대로 두고 계산하면 하고 이렇게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또 분리해서 얘랑 얘를 계산해서 붙여보시면 하고 2배에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이런 식으로 간다고 치면 이 녀석이 이거 너무 더러운데 이걸 언제 알고 있지? 잠시만. A9 더하기 B9 그 다음 거 반대로 하는 게 더 편하겠구나 얘는. 거꾸로 하는 게 더 편하네요. 다시 보자. 잘 봐봐. 이지 기회가 3이라고 했지. 보이시죠?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야. 얘는 그 전에 2개를 더하면 그 다음 게 나오는 거거든. 이거랑 이걸 더하면 얘가 나오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쵸?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고요. 2개 더해서 7, 2 이런 식으로. 그럼 계산을 되게 빨리 할 수 있죠. 2개 더하면 2개 더하면 2개 더하면 이런 식으로. 그러면 4, 5, 6, 7, 8이니까 2개 더하면 짠 이게 이건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9에서 가는 거보다 앞에 거를 2개 구하는 거여서 뒤로 이렇게 더해 가시면 계산을 굉장히 빨리 할 수 있다. 그래서 얘가 76이냐 하면 맞습니다. 202번은 조금 까다롭죠, 여러분. 얘는 조금 어렵죠?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해요. 뭐랄까 이게 예전에 많이 나왔던 기역, 니은, 디귿 문제긴 해요. 기역, 니은, 디귿 문제에서 보시면 어떤 걸 많이 쓰냐면 디귿이 보통 어렵고 기역과 니은을 합쳐서 디귿을 구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기역 아까 써놨던 제곱 더하기 제곱 그리고 a 더하기 b가 2다 요거 2개를 합쳐서 이제 저기서 썼고요. 그다음에 이 니은 공식은 꽤나 어려운 공식이었긴 하지만 우리가 a 더하기 b가 2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뭔가 이거에다가 이거 곱해서 뭐 하면은 n 플러스 1 같은 게 나오니까 뭐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해보시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얘는 첫 번째 거하고 요거하고 요거 있으니까 앞에 거 2개씩 계속 더해가시면 다음 거 이렇게 나오겠구나 라는 문제였어요. 네요. 일단 요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얘기를 잠깐 해볼까 해요. 우리가 그 시험이 세연은 2주 남았죠? 그리고 경북 같은 경우는 3주까지는 아니고 한 이틀 차이 나더라. 그러니까 근데 다음 주 월요일인가 그래가지고 뭐 1주 차이 나긴 하는데 뭐 딴 과목도 치잖아요, 그죠? 수학만 보면 일주일 차이가 나는데 딴 과목 뭐 한 세연이랑 이틀 차이 정도밖에 안 나요. 아무튼 그런데 기말까지 이제 보고 나면 기말이 끝나고 나면 아마 7월 둘째 주 뭐 이렇게 될 텐데 그러고 나서 이제 7월 말이 되면 겨울방학으로 들어가죠. 겨울이 아니라 여름방학으로 들어가죠. 여름방학으로 들어갈 건데 7월 말부터 시작해서 8월 중순 8월 말? 8월 중순 정도까지 해서 그게 여름학기예요. 여름학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그렇게가 이제 딱 한 3주 하고 한 3일 정도. 3주 얼추 한 3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얼추 3주 정도가 되는데 3주 동안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다음 학기 진도를 나가야지. 우리가 지금 공수 1을 했잖아. 공수 1을 했으니까 이게 이제 1학년 1학기 때 하는 거. 1학년 2학기 때는 공수 2를 하죠. 공수 2를 하는데 얘를 3주 동안 진행을 해야 되는데 3주 동안 우리가 원래 하던 그 시간대로 수토 이렇게 두 번 해가지고 3주 동안 공수 2를 다 나가기가 좀 빡빡해요. 공수 2를 다 나가기가 좀 힘들달까? 그래서 한 번 더 할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름방학 딱 3주 동안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더 할 생각입니다. 오케이? 그렇게 하면 진도를 탁탁탁탁 하면 3주 하면은 딱 공수 2를 떼지 않을까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수요일과 토요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요일 날이 언제냐면 7시에서 10시 지금 시간이고 토요일이 3시에서 6시 이렇게 되는데 요일을 하나 추가해야 될 것 같긴 한데 혹시 어떤 요일은 안 된다 이런 게 혹시 있으실까요? 일요일이요. 일요일 안 돼요? 또 다른 사람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혹시 있나요? 근데 뭐 이게 확정이라 이건 아니고요. 대충 근데 한번 짜보는 거야. 대충 짜봐서 이게 이제 물론 뭐 다른 과목들과 겹치는 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서 이런 거 조정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대충의 계율을 한번 짜보는 거예요. 이게 또 여름학기 들어가는 게 그렇게 또 멀지는 않아서 한 달 뒤쯤 되니까 지금쯤 한번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가늠해 보려고 하는 거라서 혹시 수요일과 토요일 하고 나서 다른 요일 안 된다는 게 일요일 말고 혹시 있나요? 화요일. 네? 화요일 안 돼요? 화요일 날 안 된다. 혹시 딴 데 안 되시는 분이 혹시 있나요? 없어요? 딱히 없어요? 그러면 월요일이 예쁘긴 하겠죠. 붙어 있는데 딱히 없고 월수토가 예쁘지 않나? 그러면 토요일하고 일요일 지나서 월요일이니까 나쁘지 않겠네요. 오케이. 일단 이 정도 느낌으로 한번 시간표를 대충 짜볼게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제 고정이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왜냐면 다른 선생님들도 그 계획 스케줄이 있을 거니까 스케줄을 비교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해보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 그 시험 끝날 때쯤 해가지고 아니면 뭐 한 몇 주 뒤에 뭐 그때쯤 해서 확정이 되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아하. 그리고 오늘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원래는 요거 이제 기출해가지고 두 번째 권이 나가려고 했거든요. 나가려고 했는데
재분기가 고장이 나서 두 번째 번이 나가질 못해요. 그래서 꼽아왔습니다. 이건 이제 50문제 정도인데 얘는 전체 범위거든요. 여러 가지에서 확률까지입니다. 전체 범위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제일 마지막 장에는 답이 있어요. 채점 한번 해보시라고 답을 거기 드렸거든요. 그래서 꼭 풀어보시고 채점해보시고 틀린 거 한번 다시 풀어보시고 아시겠죠? 오케이. 좋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봅시다. 수고했다 얘들아. 잘 가세요.